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증산도를 처음 만난 거는요. 1990년 친구 이수철이라고 지금은 마취과 전문의 과장이 됐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는 한마디를 했어요. 딱 뭐 두 마디 했네요. 놀래지 마라, 석현아.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선천성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당신 이름으로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는데 막 뭐 다른 사람은 달랐겠지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선천성자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건 진짜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은 아니 그 웬만한 천재지변이 아니고선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종말 상황이란 뜻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느낌도 들고 있긴 했는데 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하느님이 오셨으면 인간의 도리상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의대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그 당시 안운산 그 태상 종도사님의 이제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는 신도가 아니었죠. 근데 어르신 한 분께서 나오셔가지고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은 도표 한 장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정방으로 딱 그리시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주의 시공을 적어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쪽은 동, 이쪽은 서, 이쪽은 남, 이쪽은 북. 서쪽은 서는 조금 이쪽으로 올려야 되겠다.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으셨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그러면 아침이죠. 남쪽으로 가면 점심이고 서쪽으로 가면 저녁이고 북쪽 반대쪽으로 가면 밤이에요.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은 360도 자전을 하면은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361을 하게 되면 129,600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129,600도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기를 가지고서 초목농사를 한다. 그런데 더 커다란 차원의 그런 주기가 있으니 그게 우주일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주일년. 그래서 똑같은 차원으로 129,600년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기를 가지고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 선을 가지고서 자, 이 우주의 봄, 여름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과정을 후천이라고 한다. 자, 봄, 여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 팽창의 과정인데 이 분열, 팽창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이치가 상극의 이치가 되는 거고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 축장의 과정인데 그 과정으로서 나오는 그 이치가 상생이다. 자,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주의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가을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항상 이 변혁점이 있는데 선천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선천개벽이라고 부르고 자, 후천이 열려져 나가는 이 시점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데 마치
지구 일년에서 찬 바람이 가을에 찬 바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성했던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죽죠. 그리고 열매가 맺죠.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농사의 씨앗이 되죠. 그 다음 해에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가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작했던 근본으로 돌아간다 해서 원시반본이다. 그런데 지구에서도 보면은 가을이 오게 되면 숙살지기에 의해서 낙엽은 죽고 열매는 성숙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129,600년의 이러한 우주 일련에서의 우주 인간 농사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서쪽에 있는 이 기운, 그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서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병 대란이 일어나면서 인류 시종자가 정해지게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의대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세상 공부를 해본다고 주역도 공부하고 정역도 공부하고 음양오행도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설명을 하시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복귀팔계, 문항팔계, 정역팔계를 공부를 하지만 그 써놓은 걸 보면요. 이전에 성자들이 써놨던 걸 그냥 그대로 베껴 쓴 것뿐이지 내용을 알고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다 쓴지 설명을 한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복귀팔계는 우주의 봄의 달력이구나. 문항팔계는 우주의 여름의 달력이구나. 정역팔계는 우주의 가을의 달력이구나. 야, 똑 떨어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목화토금수를 이제 하는데 목화토금수는 어떻게 돼요? 우주의 봄이 되게 되면은 씨앗이 올라오잖아요. 씨앗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고서 나무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여름이 되면은 분열 팽창하잖아요. 분열 팽창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불화라고 했고, 가을이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생기는데 기운이 축장을 하죠. 금이라고 부르고, 겨울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근원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 과정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알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인피니티로 들어가서 가거든요. 꼭 거칩니다. 이때는 중재자가 있어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가는데 이것이 상진임의 자리인데 이걸 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과 토금수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가르치지만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은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시는데 이거 보고서 야, 내가 저분을 그냥 입도라는 게 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어르신 내 스승님으로 그냥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고 그냥 제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냥 천지에 그냥 저한테 서원을 하고 저분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저분 일도 꼭 도와가지고 성공하게 해드려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요. 그때 혈기왕성한 때라 봄의 역, 여름의 역, 달력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 7, 8월 달력은 뭐예요? 섹시한 여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9월, 10월의 달력은 뭐예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디 폴링 립 하면서 바베리 코트 입은 남자가 다 멋지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빨리 여름 진리 옷을 벗고 빨리 가을 진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위가 오기 전에 옷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겠구나. 하나는 열매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인군자같이 착하고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집안에 척도 없고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베푸는 그런 열매가 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
가을 이치로 오는 이 가을의 서신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러면 되겠네.